자, 이번에는 자이스토리 독해 이제 교재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제가 만든 유형별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풀기 전에 한번 이거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워낙 잘 나 있는 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독해 교재 책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기출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해설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교재는 이제 고등학교 교재니까 그리고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한 권이 다 해설이고 막 문장 구조도 잘 나와 있고 지도 직해도 잘 나와 있고 답의 근거, 왜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해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어려운 공무원 영어 독해 지문을 많이 못 읽는데 조금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으로 여러 지문을 푸는 게 초반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게 그래도 좀 공무원 영어 어려운데 좀 어려운 지문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도 충분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유투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보다 유형이 많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되는 유형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도표, 실용문의 이해 뭐 이런 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유형을 앞에서부터 풀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보통 수험생들이 시험장 갔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막 빈칸 완성 같은 거. 그래서 빈칸 완성, 여기 막 빈칸 완성 있잖아요. 그리고 글의 순서 정하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어진 문장 넣기,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매일 각각 한 문자씩, 한 문제씩 최소로 넣어가지고 세 문제는 최소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력 따라 다르겠지만 남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여기서 장문의 이해랑 복합문 있다. 이건 빼고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 독해의 기본 모의고사 빼고, 그리고 아까 실용문도 빼고, 그럼 나머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좀 나눠서 푸세요. 섞어서 골고루.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매일 푸는 거야. 플러스로 뭐 월요일 날은 막 이쪽 목적, 화요일 날은 막 1치, 2치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골고루 푸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빈칸 완성, 순서 정하기, 주어진 문제 넣기는 매일 조금씩 풀고 남는 시간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섞어가면서 풀자. 자, 두 번째. 천일문을 연습했을 때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막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와 다르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표시를 해주세요.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또는 막 키워드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준다. 왜냐면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 때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좋냐, 시간 재면서 몇 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냐? 아니요. 저는 시간 재고 푸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20문제 구성된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재면 되는 거지, 유형의 독해는 그냥 천천히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만약 시간을 재면 뭐가 문제냐면 감독해를 해요. 그때부터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 다 놓치고 그냥 감으로 독해한다는 거죠.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자유스토리 독해 같이 유형의 독해는 천천히 푸세요.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하자. 두 번째,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장을 너무 오래 잡고 있거나 또는 바로 해석을 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 푸는 감이 안 생겨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그래서 표시를 하자.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읽고 넘어가지만 그 앞에 중심 내용,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의 중심 내용을 봐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비록 내가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됐지만 문맥상 이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요 뒷부분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 이게 실전에서 실력이에요. 그래서 유추하는 연습을 하자.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제가 해설지 한번 펴볼게요. 만약에 다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 보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이 왜 정답인지 설명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문 안에 이렇게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공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안에 단서가 있고 그 단서는 때때로는 뭐 재진수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유추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단서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들이 독해를 빨리 읽다 보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왜곡되는 거야. 그러면은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는 오답을 분석해야 돼.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우리가 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세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만, 아까 말했죠.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하는 거. 지문 안에서만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계속 표시하고 요 내용에 한해서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 자, 두 번째.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왔잖아요. 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여기 독해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근데 참고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천의문처럼 이거 막 문장 구조 분석 철저히 따지면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 따지다 보면은 이거 내용도 또 다 놓쳐. 이거는 우리가 문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용 맞추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문장 분석은 책으로만 하세요. 하지만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 놓자. 그러면 자의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영어 연도배기출도 마찬가지고 동영문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노트에 정리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중급 구문 독해를 대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어떤 문장을 잘 못 읽는지도 모르고 시험장 갔다가 그거와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학생들이 못 읽어가지고 당황하는 거야. 아니면 머리가 막 하얘지거나.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풀고 나서는. 하지만 풀 때는 신경 쓰지 말자. 너무 문장 중에서. 자, 세 번째. 하나만 여쭤볼게요. 독해 실력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볼까요? 독해 실력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위험에 접근 연습을 해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도 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럼 남은 건 무슨 싸움일까요? 결국은 많이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이라고 생각해요. 지문 안에 있는 어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어휘를 많이 알면 되게 수월해질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어휘를 많이 모르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행인 거는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 독해에서 찾을 수 있는 어휘들은 계속 쓰여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앞으로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정리해주세요. 이거를 저희는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합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는 노트 한 권 준비한 다음에 앞면에다가는 나중에 그 기출 풀면은 어휘랑 생활용 문제 푼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 다 정리할 거예요. 왜 또 나오니까. 하지만 뒷면에는 지금처럼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싹 다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 독해용 어휘들을 외울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어휘 구조를 외워야 되니까. 대신에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이 독해용 어휘 노트랑 겹치는 단어가 있겠죠. 그거는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거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 독해용 어휘 노트. 그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자이스토리 독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어가 지금 기반이 있으세요. 전에 에듀윌에서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다른 과목처럼 천천히 하되 풀어보고 답의 근거 지문에서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문장 구조 분석 독해 노트 따로 정리해서 문장에서 철저히 하고,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들은 정리하고 자투시에 푼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푸시고, 나중에 기출은 제가 봤을 때는 기출이 한 140회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씩 푼다 해도 거의 4개월 분량이에요. 그러면 기출은 한 거의 가을이나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도 되고, 그 전까지는 얘는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휘는 1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문법 1시간. 문법도 급한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 독해라고 할게요. 1시간 반을 넣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반을 돌려도 되죠. 그리고 이 독해가 좀 어느 정도 나가고 나중에 기출 들어갈 때는 이 독해 시간에 기출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